20대, 30대들을 위한 마법의 월급 관리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대로만 하세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뭐 하나요? 맨날 다 빠지고 내 통장 마이너스인데. 회사 예산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통장의 예산 관리는 전혀 안 돼.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무아 퇴직금입니다. 오늘은요, 월급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군더더기 없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월급 관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통장 쪼개기를 해라, 10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분산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풍차를 돌려라. 막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물론 좋지만, 이렇게 하면요, 10명 중에 9명이 거의 포기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처음 내가 해봤을 때는 뭔가 집중을 하는데 나중에 그게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한 명 정도는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누구나가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루틴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루틴 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껴 넣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오늘을 기억하시면 보다 조금은 편한 여러분들의 월급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월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상여금도 있고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가 다르고 해서요. 평달과 평달이 아닌 달에 월급 차이가 꽤 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균 내 월급을 측정해 보셔서요. 그거를 나누기 12를 해서 평균적으로 내 월급이 이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구나.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매월 지출 비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내용이 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출 비용에 대해서 내가 작성하다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버리거든요. 가계부를 작성하다가 한 5일? 열을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쉽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은요, 반드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돈을 쓸 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있고 또 갑자기 들어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 정도는 나눠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출을 180만 원 해요. 그러면 저축을 120만 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소비를 통제하고 내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내가 저축액이 얼마나 가능한지부터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주식 투자를 하거나 막 금융상품 가입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받아서 그걸 내야 돼요. 그걸 왜 하냐고요. 그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반드시 나눠보는데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고정 지출은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한다. 그럼 월세 들겠죠. 월세 여기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눈 거예요. 월세와 생활비. 그럼 생활비에는 제가 여기 100만 원을 따로 측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전기, 수도, 가스, 먹는 데 쓰는 식비, 자기개발 비용, 부모님 용돈 드리면 용돈 이렇게 꼭 써놓는 거죠. 그러면 고정적으로 그 달에 들어가야 될 지출비가 있잖아요. 여기 통신비나 이런 거 빠졌는데 통신비가 또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추천하는 건 용돈은 꼭 따로 빼놓으세요. 용돈. 생활비 100만 원 중에 내 용돈은 50만 원. 그래서 이 용돈 50만 원에 대한 체크카드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왜? 이거는 내가 순수하게 용돈으로 쓰는 비용이니까. 그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 내가 가정을 꾸리는 생활비로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정적인 지출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변동 지출이 또 있죠. 예상하지 못하는 지출한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많죠. 갑자기 옷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갑자기 경조사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 자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따로 비상예비금 통장에 CMA라든가 이런 데 넣어놓으면 되겠지만 지금 하나도 저축하는 게 없으면 매월 자기 소득 기준에 맞춰서 3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는 통장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걸 그냥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달에 조금 내가 안 썼다. 그럼 내비두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썼다? 그럼 덜 쓴 달에서 이걸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에 대해서 대략적인 큰 부분만 꼭지점만 갖고 가세요. 이거를 막 너무 쪼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300만 원 중에 지금 지출 180만 원이 지금 소비가 되는 거죠. 고정 지출 150, 변동 지출 30. 그리고 저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 정도가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120만 원 저축하는 분도 있고 180만 원 저축하는 분들 다 달라요. 이건 개인별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저축이 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뽑아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럼 저축을 보면 이게 될 수 있겠죠. 적금에 내가 50만 원 든다. 펀드에 30만 원 든다. 보험에 10만 원 든다. 주식에 30만 원 든다. 뭐 이거는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투자 대상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 나 저축 120 있어. 그럼 120 주식 뭐 삼성전자 1년 묻어둘까?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상관없는데 투자 상품은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금융 상품은 목적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들이 많이 경험에서 묻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저축한다. 그러면 몰빵 투자를 대부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목적에 맞게끔 금융상품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그럼 두 가지가 지금 정리됐죠. 첫 번째, 월급을 체크해라. 두 번째, 지출 비용을 나눠봐라. 세 번째, 신용카드는 잘라버리세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거나 직장을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신용카드 굳이 필요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요즘에 신용카드 좋잖아요. 포인트도 많고요. 활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요, 신용카드를 정말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밀리지 않고, 즉 내가 계획대로 뭔가를 소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두 분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같이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해요. 투자에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플렉스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되는데요. 저 같은 흑수저 분들은요, 반드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언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월급이요, 여러분 300이면요, 여기 이 300의 예산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왜 200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신용카드 자체가요, 활용을 잘하면요, 정말 나쁜 게 아니죠. 저도 지금 신용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체크카드를 다 쓴 다음에 신용카드를 써요. 이게 왜냐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충분히 혼자서 사용할 때는요, 월급 소득이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한테 신중해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결론은 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를 어디 할까 고민하기보다 내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당분간은요, 체크카드만으로 생활하세요. 체크카드. 내가 이 신용카드로 받아서 혜택 못 누려서 죽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종잣돈 모아서 혜택을 더 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활용했던 뭐 엑셀로 참고해서 활용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세한 방법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를 지키는 투자,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마이너스 인생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꼭 내 기준점, 월급 제로 베이스 이하로 떨어진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 3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200에서 시작하는 것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투자를 하셔서요, 조금 더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